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병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리스타입니다. 이제 커피바 안에서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일 기본이 되는 커피 제조 그리고 음료를 만드는 그런 업무들이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더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일 아침 커피의 컨디션을 확인을 해요. 예를 들면 커피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원두 종류도 다양해요. 왜냐면 좀 어둡고 무겁고 조금 쌉싸름한 이런 느낌의 커피도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주스 같은 느낌의 커피들도 있어요. 딸기 느낌이 나는 커피나 여러 가지 블루베리, 체리 이런 느낌의 커피 맛이 나는 커피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커피들을 좀 괜찮게 내가 원하는 느낌의 소비자들한테 좀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맞추려면 이거를 항상 저희는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 맛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커피가 나올 때까지 아침마다 컵 세팅을 해놓고 그런 부분부터 기본적으로 아침에 이제 매장 오픈하기 위한 전반적인 매장 관리, 청결, 위생 관련해서 이런 청소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가적으로 저는 이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 이제 생두죠. 커피의 원재료인 생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농장에서 이제 생산이 돼요. 근데 그 커피 맛이 다 달라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다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커피 중에 이제 저희가 선택하는 커피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가 선별을 하고 그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해서 다시 한번 매장에서 이제 그 커피가 맛있게 나오기 위한 그런 업무들을 주관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각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학창 시절을 되돌아 봤을 때 저는 그 성적에 맞춰서 아니면 그 제가 잘하는 거에 맞춰서 대학의 진로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입학을 했지만 학창 시절 대학 생활을 진행을 하면서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고민에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면 한번 시작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조차도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무작정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력서 한 장 들고 좋아 보이는 커피숍 많이 찾아다녔죠. 일 좀 시켜달라. 안 시켜주죠,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받아주신 곳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입사했는데 당연히 처음엔 경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제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성실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소부터 해서 이런 잡다한 잡일들을 위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찬찬히 이제 커피에 관련해서 좀 배우는 부분도 생기고 제가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제가 마시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못했던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몰랐던 부분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는 커피를 10년 넘게 했고 정말 아직까지도 즐기면서 재밌게 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직업이든 장단점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 카페에서 일을 했을 때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장점은 그 바리스타의 성향과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젊은 친구들부터 나이가 좀 지긋하신 그런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접하는데 그런 분들이 저는 바리스타지만 오시는 분들은 학생 아니면 어디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계세요. 바리스타의 직업 특성상 커피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대화를 많이 하고 이제 친해지게 되죠. 그러면
개인적인 뭐 사적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 내가 모르는 분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예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견문이 넓어지고 실제로 관심이 있으면 그걸 취미 활동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커피와 뭐 다른 분야의 그런 접목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플리마켓부터 해서 아니면 뭐 팝업 스토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할 거는 한 가지 제일 큰 게 있어요. 아무래도 바리스타들은 바 안에서 업무를 하고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을 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 아닌 시간을 좀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뭐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많아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체력이 강해져야겠다 해서 오랫동안 운동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습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몸이 건강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은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제 경험인데 저는 뭐 오래됐죠. 이 일을 시작한 지.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일 속상한 부분이 이제 많은 어른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르신들은 그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어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뭐 문턱이라고 하면 문턱인데 그만큼 쉽게 어떻게 보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낮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좀 아르바이트생으로 구분을 짓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요즘에도 그런 시선들이 적진 않지만 많이 나아졌죠. 왜냐면 커피 문화가 발달하고 커피 업계가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한국에서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이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커피에 대한 문화나 이런 수준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그런 거예요. 인식. 바리스타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인식.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회 출전, 뭐 커피 관련해서 맛을 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했고 사람들의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보는 시선 그런 부분을 좀 꺾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기분 좋았던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오랜 기간 제가 근무를 했던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되게 즐겁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저희는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주 보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친해지고 제가 뭐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 저를 보고 커피를 드셨던 분들, 제 커피가 맛있었던 분들은 거기까지 찾아오세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감동이고 좀 감사한 부분이죠. 그런 거에 대한 보람 이런 것들도 많고 어찌됐든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슬럼프라는 게 와요. 그러면 그 슬럼프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대회를 출전을 했어요. 정말 많은 바리스타들이 모이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진짜 열심히 하는 바리스타들이 모여요. 그러면은 제가 그 대회장에 가게 됐을 때 참 작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뭐 수상 뭐 그런 것들은 중요치 않아요. 근데 그 대회장에 갔을 때 정말 열심히 하는 바리스타 친구들을 보면 느끼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난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슬럼프를 계속 극복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수상을 기대하고 대회장에 나간 건 아니지만 실제로 수상도 해보고 그랬을 때 그 기쁨, 그런 뿌듯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분명 본인이 하고 싶은 컨셉
뭐 하고 싶었던 매장 운영 이런 것들이 생길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제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매장을 오픈하면서 인정받는 커피로 인정받고 뭐 서비스로 인정받고 뭐 여러 가지로 저를 좋아해주고 저희의 커피를 맛있게 마셔주는 그런 모습만 봐도 굉장히 보람차고 즐거워요. 그래서 사실 뭐 놀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잖아요.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추천하고 커피를 제조하고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지 않으면 그런 게 불편하시고 좀 많이 내성적이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일은 좋은데 아무래도 사람 상대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이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 수 있어서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좋고 활발하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고요. 그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바 안에서 보여지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뭐 커피를 제조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멋있을 수 있는데 그 이면적인 부분에는 그 위생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뭐 청결도 아무래도 음식이잖아요. 요식업에 있다 보니까 청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설거지는 당연한 거고 입에 닿는 부분까지 뭐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 수는 있는데 그런 이면적인 부분까지도 다 해낼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해야 되고 너무 멋있는 부분만 보는 것보다는 다른 더 내면의 그런 강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많은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뭐 굳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공부하기보다는 그 카페 관련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샵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샵들을 방문을 해보고 여긴 이렇네 저긴 이렇네 이런 거 투어를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엔 카페 투어라는 문화가 많이 성장을 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커피숍 저 커피숍 커피 맛이 다 다를 거고 만드는 음료들도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면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라는 기준이 설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고 재밌는 문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각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나중에 바리스타가 됐을 때 커피를 감별을 하고 커피 컨디션을 확인해서 좋은 커피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본인이 커피 맛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라 라기보다는 평상시에 뭐 음식이 됐든 과일이 됐든 먹으면서도 이 밥에서는 여기서는 무슨 맛이 나네 저런 맛이 나네 라고 생각 안 하고 먹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부터 한 번씩 곱씹어가면서 한번 드시면 미각 훈련하는 데 괜찮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시험 공부할 때 핫식스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핫식스에서 무슨 맛이 나죠? 잘 모르겠죠. 한번 드셔보시고 나서 그 뒤에 성분표를 한번 보시면 파인애플 향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먹는 것보다는 뭘 마시든 과일을 먹든 이 맛이 이 맛이구나 라는 걸 한 번씩 생각을 하다 보면 미각 훈련이 조금씩 될 거예요. 그런 훈련이 뭐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미각은 훈련이 되고 나중에 이 일을 했을 때 좀 도움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실무 관련했을 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책을 많이 읽으시고 커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찾아보시면 그런 정보들을 많이 습득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드시면은 이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대학 과정에 있어서도 뭐 바리스타 학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됐어요. 그런 학과에서도 전문적인 뭐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커피를 주제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책 같은 경우는 서점만 가도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제가 추천해서 이거 이런 거보다는 아직은 정말 많은 책들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본인이 읽고 싶은 게 있으면 선택을 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른 책도 보시고. 근데 그 책을 이제 학습 도서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한번 재미로 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읽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바리스타를 주제로, 커피를 주제로 만든 만화책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도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뤄요, 만화에서도. 네, 그런 것들부터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커피를 주제로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커피맨 연대기라고 2015년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샤샤라는 이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큐멘터리 형태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커피의 주 재료가 되는 이제 커피 나무죠. 이제 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브라질이 됐든 뭐 중남미부터 해서 아프리카까지 다양한데, 그런 산지들에서 어떻게 이제 농장주들이 커피를 재배를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한 잔의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보다는 사실 예전에는 이런 정보가 없었는데 요즘에 바리스타들이 많이 교류를 하고 정보를 얻는 사이트로는 제가 알기로는 블랙워터 이슈라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을 소통할 수 있고 각종 여러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리스타 이병희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